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여기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권지영입니다. 저희는 오늘 12.3 내란 당시 자행된 윤석열 경호처의 언론 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불법 지시와 언론 통제의 실체를 고발하고자 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국회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루고 계시는 이훈기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권 상임 고문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도형래 수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 계시네요. 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용상 부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언론개혁 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미디어 기동연대 임순혜 대표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 소비자 주권행동 유승환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12.3 민주연대 김예균 사무처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해주고 계시는 이훈기 국회의원님의 기조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내란의 밤 기자실을 공세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많은 언론단체하고 저하고 한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데 한준호 의원은 오전에 경기도에서 출마 기자회견 하시고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저 이제 제가 속한 상임위가 국회 과방이니까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단전 단수라든가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집요하게 방송통신위원장을 계속 도구처럼 바꿔가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시도가 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도 기자실을 공세하겠다는 이 연장선상에서 철저히 계획됐고 저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왜 기자회견을 하나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한 문건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2.3 불법 포고문은 지금 봐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포고문은 실행명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국민들은 대통령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기자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40분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 5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은 봉쇄됐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쫓겨나고 가로막혔습니다. 김상훈 당시 경호처 처장들이 직접 지시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간 KBS만은 계엄 담화를 정시에 생중계했습니다. 박정범 사장 내정자가 용산 대통령실과 통화한 정황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박정범 사장은 내란 공모자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 보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언론사는 내란의 도구로 동원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내란 수배 윤석열은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란 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13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론 통제와 공영방송 장악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끝나지 않는 내란을 반드시 척결하는 길에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12.3 내란 언론 통제 진상을 밝히기 위해 힘써주신 분입니다. 정보 공개를 굉장히 끈질기게 해서 이끌어내신 우리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님의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은기 의원님,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인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왜 지금 시점인가 부분인데요. 저와 우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년 넘게 12.3 내란 당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기자실 안팎에서 자행된 언론 통제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1년 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 즉 현재 대통령 경호처장 명의의 공개 답변을 통해서 12.3 내란 당시 대통령실 기자단 등을 강제 차단하고 출입 금지시키고 취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막은 그 몸통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임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12.3 내란의 언론 통제의 실체를 국가기관이, 그것도 대통령 경호처가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당시 실행 지시자 김성훈, 그리고 이 지시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받았고 담당 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비공개이기 때문에 직책과 실명을 비공개했습니다. 현재 담당 부장을 거쳐서 현장에 있던 실행자에 전달이 됐고, 당시 이 기자단 통제에는 경호처 소속 6명, 102 경비당 4명 해서 총 10명, 현재까지 확인받은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테이저건을 가지고 기자단 태거를 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는 그런 위협행위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그 대통령실에서도 기자단에게 태거 지시를 명했지만, 저는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실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항변을 했습니다. 기자단을 통제한 그 지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태거 명령을 누가 지시했는지 했고, 제가 현장에서 경호관으로부터 직접 경사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가 지시를 했고, 기자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부터 기자실에서 태거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이걸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 헌법전도 TF에 14 내란 관련한 언론 통제 관련한 3건을 공식 공문과 함께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오늘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아마 후속보도 국방부 등을 통해서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부분 공개 받은 정보 공개 청구 내역의 원문입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관 사무국장님, 권순택 사무처장님, 그리고 김예균 사무총장님, 호명해 드릴 순서대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넷 기자협회 상임고문 김철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12.3 내란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써야 할 언론인들의 사회 책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호처가 대통령 기자실 공식 아닌 세정이죠. 세정하고 출기자를 막았습니다.
기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정제되지 않은 막말과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발언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기상위원이 생방송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불법적이고 잘못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와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을 막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터넷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예를 들자면 모든 제2시 미디어 기자들은 실무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생방송 코리아 풀로 참여한 방송사들의 국가 주요 행사 방송 시스템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또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내란 방송 촬영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통해서 또 알려졌죠. 촬영했던 사람, 송출했던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13 불법개혁은 헌법재판소에도 현재 진행형인 1심 재판에서도 내란과 침입국대다로 명명이 됐습니다. 최근 이태원 기자협회가 청와대 경호실을 통해서 정보공개 정보를 아까 이준희 회장이 말했다시피 했을 때 결국 김상훈이라는 자가 밝혀졌습니다. 이자는 내란 우두머리 핵심 측근이도 아직도 구속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반드시 취재 방해한 내란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울러 12.3 불법개혁 당시 윤석열의 내란 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진상과 내란 세력의 대통령 기사상 강제 자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번 2차 내란 종합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했으면 합니다.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개혁신년대 검스택입니다. 네, 1.23 내란 당시 언론 통제는 계획됐고 실행됐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인물도 있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당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오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외에 언론 통제가 직접적으로 확인된 건 별로 없습니다. KBS 개헌 방송 사전 준비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으나 최근에서야 박장범 사장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현재 부인하고 있어서 정확한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유일임 전 방송심의위원장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를 위한 문자 동료 게시물을 테러로 규정해서 삭제토록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포고령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현재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실 통제의 실체가 공식 루트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해외 국가들과 달리 계엄 시 언론 통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언론연대는 계엄이 벌어졌을 때 언론 표현의 자유는 더욱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언론 통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계엄 당시 퇴거 명령에도 저항하며 기자실을 지켜낸 언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에 상응하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낭독을 들어봤습니다. 네, 김예균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12.3 민주연대 사무총장 김예균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12.3 내란의 밤, 그 실체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사실 간과했던 여러 가지 점들 중에서 이 언론 탄압의 실체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쉬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 기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그날 밤 국회가 군에 의해서 유린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어안이 벙벙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필두로 한 뉴미디어의 힘으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내란에 저항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해제 의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내란 세력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내란의 지역들은 비웃음을 치면서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자협회 우리 기자님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 시민들은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하며 또한 다시는 이렇게 국가가 폭력적인 수단으로 더욱이 내란 수개인 윤석열의 최측근 경호처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언론을 통제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더욱더 놀라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널리 밝혀져 다시는 국가 권력이 우리 국민의 입과 귀와 눈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대 발언해주신 김철관 상임고문님, 권순택 사무처장님, 김예균 사무총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견문은 저희가 모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돌아가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12.3 내란의 밤 윤석열 경호처 언론 탄압 규탄 기자회견문. 기자단 통제, 헌법과 언론 자유 침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KBS, KTV는 12.3 내란 방송의 전모를 즉각 규명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내란 속의 피고인 윤석열의 불법 비상경 선포로 12.3 내란 사태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과 12월 4일 새벽 위대한 주권자 시민들과 진보적 언론, 유튜브 활동가, 국회의원, 그리고 소극적 명령 수행에 머문 일부 개헌군의 선택이 모여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국민과 야당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목숨을 걸고 내란 세력에 맞서던 바로 그 시각, 내란의 진원지였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건물 안팎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언론과 기자단에 대한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통제였다. 브리핑은 완전 차단, 질문 없는 내란 방송. 윤석열 경호처의 물리적 통제로 인해 12.3 내란 선거 방송이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는 단 한 명의 기자도 접근하지 못했다. 어느 기자도 현장을 취재하지 못했고 어느 기자도 내란 중에 윤석열에게 질문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진 순간 국민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는 경호가 아니라 명백한 언론 통제였다. (2024년 12월 3일) 23시 50분경부터 12월 4일 새벽 4시 40분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대통령실과 국방부 주요 동선은 사실상 봉쇄되었다. 대통령실 기자실 22여 명, 국방부 기자실 6명, 기영 소식을 듣고 달려온 20명에서 30여 명의 기자들 총 40에서 50여 명의 기자들이 출입을 차단당하거나 현장에서 밀려났다. 언론 통제는 다음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기자실 복도, 서현관 출입구와 복도, 행정안내실, 국방부 기자실, 국방부 서문 진입로, 전쟁기념관 앞 등 경호처, 군사, 경찰, 경비단, 경찰 등이 동원되었다. 12월 4일 1시 1분 국회에서 개헌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용산에서의 기자단 통제는 즉각 해제되지 않았다. 국회 현장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었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 내부 상황을 철저히 차단되었다. 이는 국민의 알 권,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헌법 파괴입니다. 이준희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확인된 바에 의하면 12.3 내란연방 기자단 통제는 윤석열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김성훈은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과 담당 부장을 거쳐 현장 인력에게 기자단 물리적 통제를 구두로 지시했고 하급자들은 이를 실행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계엄사 명령, 경호처 지시라며 기자단 퇴거 명령이 기자단에게 전달됐다. 근거 범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식 문서 제시도 없었다. 구두 지시만으로 언론을 차단한 것이며 구두로만 기자단 퇴거를 명령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위법이다. 김성훈은 단순한 현장 책임자가 아니다. 그는 내란의 밤 국민의 눈과 귀를 조직적으로 차단한 내란 행위의 실행 책임자이다. 김성훈은 언론을 통제하고 정보를 차단한 내란의 선봉대 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 대통령실 출입기자였던 이준희 기자는 현장에서 기자단 출입 통제와 퇴거 명령에 항거했다. 그러나 12.3 내란의 밤 용산에서의 언론 통제 사건은 극소수 언론에만 보도되었고 내란의 장막 속에 묻혀 1년 이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내란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현 정부 대통령 경호처에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2026년 1월 29일 대통령 경호처장 명의의 정보공개 결정서 부분 공개를 통지받았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토대로 12.3 내란의 밤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벌어진 기자단 통제의 실체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 경호처는 김성훈을 포함한 윤석열 경호처 당시 가담자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하라. 둘째, 경호처, 국방부, 경찰청은 당시 용산 기자단 출입 차단과 통제에 관련된 모든 지시문건, 통신 기록, 문자 메시지, 상황 일지를 전면 공개하라. 셋째,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기자단 통제를 지속한 경위와 상급 지시 여부를 명확히 밝혀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 국방부는 기자단 퇴거 명령을 하달한 병사의 책임자, 테이저건 발포 위협 등 국방부 기자단 통제 협박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라. 다섯째, 대통령 경호처 통제하에 진행된 12.3 내란 선포 방송의 준비, 촬영, 송출, 수신 전 과정에 대해 KBS와 KTV는 즉각 진상을 규명하라. 여섯째, 국회와 정부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취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언론을 막아 세상을 막을 수 없다. 진실을 가로막아 역사를 지울 수는 없다. 12.3 내란 정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 오늘 기자회견의 시작으로 내란 언론 통제 백서 발간, 언론 통제 책임자 고발 등 내란의 실상을 기록하고 가담자 응징에 나설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의원 이훈기, 한준호,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낭독했습니다. 내란 언론 통제 몸통 김성훈을 즉각 수사하라! 네. 이상으로 저희의 기자회견을 마치겠고요.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은 옆에 마련된 브리핑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